때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율분만의 장점은 회복력이 빠르다. 공부하라고 다 이야기해요. 당연 필요를 넣습니다. 지원적에는 자연분만하는 게 선수하고 태아한테 더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지원적에 하는 거고, 태아 위치가 거꾸로 있다든지 옆으로 있다든지 선택해서. 그다음에 이제 작은 수술. 보통은 이제 근종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이 진통할 때 이 수술했던 부위가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파열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헤르페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 잡히는 거. 이게 이제 외음부에도 생길 수 있는데, 물집이 잡히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그 물집이 터지거나 해서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르페스 뇌염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바로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은 다 좋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하고 비교해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골반저 근육이 약해졌을 때 요실금이 잘 생겨요. 요실금. 특히나 이제 출산 경험이 2번, 3번 이렇게 많을수록 일단 발생률이 더 높다 돼 있고,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대개 약물 치료는 안 되고 그 요실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연분만 진행하다가 보통 대기실에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분만을 해야 된다. 근데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엄마하고 애기한테 위험해서 못 기다린다. 이런 판단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태아 이상. 보통 진통할 때 이제 우리가 태아 심박을 체크를 하는데 이 심박 통수가 떨어지면 아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탯줄이 눌린다든지 태반이 눌린다든지 그런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면 아기한테 산소나 이런 게 안 가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양수가 터지면 이제 아기가 그 질환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질환에 있는 분들이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4시간, 뭐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는 못 기다리고 24시간이 안 돼도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기 심박 통수가 빠르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감염의 위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반 조기방. 이 보통 아기가 나오고 태반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코스인데, 아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기한테 이제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태반 조기방의 증상은 이 질출혈이 많이 있고, 배가 진통은 한 2, 3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아픕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아기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만 치료. 자궁문이 열리거나 아기가 내려오는 게 시간별로 이제 속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멈추게 되면 언제 분만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이 분만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 머리 크기와 골반 크기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작용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산모 골반이 너무 작고 아기 머리가 많이 크다 그러면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사들도 한다 못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수축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궁문도 제대로 열리고, 그다음에 아기 내려오는 속도도 제대로 있고, 그리고 그 몇 시간 동안에 아기도 또 잘 버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고, 솔직히 막말로 이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기 크기나 골반 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진행이 잘 되면 자연분만 하는 거고,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엄마하고 애기한테 좋으니까. 자연분만 잘하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보면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운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운동해라. 이렇게 운동.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 전부터 이런 고강도 운동에 이제 몸이 적응돼 있던 사람이니까 임신 중에 해도 잘 버틸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책에서도 한 30분 이상 이제 약간 땀 흘릴 정도, 그 정도 이제 보통 산책이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균과적으로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봐요. 엄마가 힘들고 그러면 애기한테도 안 좋으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제.
비타민 D 많이들 검사하고 많이 복용하시죠.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내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뭐 햇빛 볼 시간도 없고 선크림 바르고 그러면 비타민 D도 또 몸에서 못 만드니까 그 수치별로 뭐 1000유니트, 2000유니트, 뭐 4000유니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논문에서 보면 한 1200이나 4000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5000 이상 되면 조금 고농도라 크게 권장하지는 않고 그래서 많이 낮으신 분들은 한 3, 4천 정도 좀 괜찮다 하면 1,000, 2천 정도로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메가3 요즘에 그것도 많이 드시죠. 눈에도 좋고 신경 발달에 좋다 드셔도 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뭐 지혈이 안 된다, 뭐 괜찮다 이런 보고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막달에는 좀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출산 중에 혹시나 이제 출혈이 많이 되거나 할 때 뭐 괜찮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드시고서도 뭐 출혈 없이 잘 낫는 분들도 있지만 좀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비타민 A도 많이 이제 찾아보실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태아 기형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5,000 유니트 이하로는 뭐 큰 이상은 없다. 너무 고농도만 먹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하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당근이라 이런 데만은 이제 베타카로틴 이런 거는 독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고 뭐 임신 중에는 안 쓰시겠지만 여드름 치료제 보통 이제 로아큐탄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20에서 한 40% 정도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 돼 있고 이 외관상 기형이 없어도 많게는 한 60%까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서 그런 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비타민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뭐 칼슘 먹어야 되냐, 뭐 마그네슘 먹어야 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제 교과서에서는 딱 2개만 나와 있어요.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될 거. 엽산하고 철분. 그래서 이제 진료 볼 때 초기 때는 의사들이 이제 엽산 드세요, 엽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중기 이후에는 철분제 꼭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엽산도 이제 용량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400 마이크로그램. 요거 이상이면 충분하다 돼 있어요. 600을 먹는데 더 먹어야 되냐, 뭐 800을 먹는데 더 먹어야 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반인들은 400 이상이면 충분하다 돼 있고 이 모든 기형을 다 예방해 주는 건 아닙니다. 손가락 개수, 뭐 발가락 개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이제 태아 신경계통, 뇌하고 척수 발달하는데 신경관 이런 튜브 같은 걸 형성을 해서 만드는데 그게 튜브를 형성을 못하면 뇌나 척수 쪽에 기형을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한 70% 정도 예방을 해준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복용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전에 이제 신경관 결손 애를 임신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가 10배, 4mg까지 복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상당수 예방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후반기 이후에는 철분. 산모들이 이제 아기도 그렇고, 아기도 이제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가 먹은 철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도 피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빈혈이 없어도 철분제를 꼭 복용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단태아인 경우에는 30mg 이상, 쌍둥이는 60에서 100mg 정도 우리가 복용을 하고 철분제는 공복에 먹어라 하죠. 비타민 C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그렇게 먹으면 속이 많이 쓰려요. 위장장애가 심하고 철분제 자체도 이제 변비를 많이 유발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냥 식사하고 바로 드세요. 이렇게 하고 이 철분이 또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에 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흡수도 잘 되고 생체 이용률도 높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빈혈이 좀 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우리가 드셔라 이렇게 하고 빈혈이 없어도 몸속에 여유분의 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